콜센터 관련해서는 또 현재까지 10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종사자들이 다 시설 안에 들어가서 2주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기관 차원의 봉쇄를 하는 거죠. 차단을. 세종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공무원 중에서 28명 정도, 그중에 해수부가 24명 정도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면역이 없고 노출이 되면 대부분 굉장히 감염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신도림동 콜센터와 세종청사 얘기 각각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도림 콜센터 확산세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 콜센터 직원과 접촉한 간호조무사가 2차 감염이 됐는데요. 그가 근무하는 부천의 하나요양병원이 통째로 봉쇄된 겁니다. 정부 당국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외부로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안으로 감염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경북이 취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다 시설 안에 들어가서 2주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기관 차원의 봉쇄를 하는 거죠. 차단을. 이제부터 오늘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부천 하나요양병원 좀 되짚어보면 감염 경로를 신 교수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콜센터 직원과 접촉했던 이 부천의 간호조무사가 이 하나요양병원에 일하는데 거기를 지금 통째로 이제 폐쇄했단 말이죠. 좀 선제적인 조치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원내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초반에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간호조무사는요, 46세 여성이고요. 예. 특히나 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의 속성상 여러 층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 요양병원은 220여 명의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간호조무사와 접촉한 사람은 112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행히 근무 중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썼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이게 상대방한테 노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워낙에 병원이라는 요소가 고령자들 그리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38명 정도 되더라. 이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 그리고 전원 조치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8명이 의심 증상자로 좀 꼽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만 이 유증상자라는 게 발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환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접촉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콜센터에서 전파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천 요양병원까지 갔는데 일단 요양병원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림동 콜센터 확산세는 또 불특정 다수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코리아 빌딩 5층에서 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 콜센터 직원과 주민들이 몰렸다는 겁니다. 외부인이 100명 이상 몰려 붐볐고 이곳을 방문한 11층 콜센터 직원 여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정언도 있습니다. 1일부터 그 보험자에 대한 진심 이런 정보 확보할 예정이고 유정상자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적 요소를 방문해서 검사할 것으로 이렇게 유도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최 교수님. 예. 한 2월 말 정도에 이 신도림 콜센터에서 아마 바이러스가 퍼졌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월 그 당시에 이 코리아 빌딩 5층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만 보세요. 청소기가 1,000원이 붙어 있고요. 그릇 세트도 1,000원이고 커피포트도 1,000원이에요. 저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20일경에 5층 매장이 휴업을 하면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들어오게 됐고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26일 날 콜센터 첫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저분이 첫 번째 증상자가 외부로부터 온 사람
사람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예. 두 번째, 저기서 첫 증상이 나왔죠.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콜센터 직원들이 저 행사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분들이 감염됐을 가능성. 즉, 양쪽 다 감염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박원순 시장이 밝힌 것처럼 저기에 참석하신 분들 가능한 한 다 찾아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증상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면 자가격리 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영현 교수님, 여기 이 2월 대규모 판촉 행사에 참석한 인원 다 전수조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단으로 모였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접촉했는지를 감별하려면 CCTV나 여러 가지 GPS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100%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본인들이 그 현장에 방문을 했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증상이 발현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걱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마스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선별진료소에서 확인받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짚어볼 얘기는 신도림 콜센터 건물 7층과 이 5대 엘리베이터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층, 10층, 11층에 환자가 있고 11층이 주로 그 메인으로 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이나 뭐 그 공기 전파나 이런 거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로나 엘리베이터나 그런 다른 그런 동선으로 겹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저 엘리베이터 얘기는 그제 어제 좀 짚어봤거든요, 신 교수님. 근데 새롭게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이 7층에 콜센터 직원 전용 라운지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만나고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 그러면 또 승강기를 통해서 이게 또 재확산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예, 가능한 시나리오는 많습니다. 7층이 라운지라면 거기서 콜센터 직원들이 대량으로 많이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확진 환자의 분포를 보면 11층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9층과 10층에서 한 분씩 직원의 확진이 됐는데 이분들은 콜센터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인 만큼 이 콜센터 전용 라운지에서 확산이 많이 된 것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예. 엘리베이터나 다른 루트를 통한 그런 접촉이나 아니면 확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저 해당 코리아 빌딩에 승강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 5개 중에 4개가 이제 같이 쓰는 부분도 있어서요. 지금 이 공족이냐 승강기냐 이 감염 루트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쨌든 여러 가지 입주자와 거주자의 동선을 더 쫓아가 보면요.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단 꺼진 불도 다시 본다고 말했지만 큰 불은 잡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은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아직 방심할 수는 없지만 일단 큰 불은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저 박 시장이 큰 불을 잡았다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말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빠르게 확진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오피스텔에 상주하는 그 거주 인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까지 확인을 한 바 11층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7, 8, 9층 콜센터까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급한 불은 껐다라고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요. 예.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증상이 노출되고 나서 증상이 발현하고 확진될 때까지 꽤 시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열흘 이상의 시차 동안에 전국 각지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림동 콜센터 얘기를 좀 해봤다면요. 이 콜센터 집단 감염 말고도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세종청사입니다. 이 세종청사에서도 이 층과 층, 건물과 건물을 넘어서 이 코로나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해수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에 23명은 4층에 근무를 하고 1명은 5층에 근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종청사 해수부 25명, 기재부 1명 확진 총 26명인데
글쎄요, 여기도 지금 감염 경로가 미국인데 여기도 뭐 층과 층, 건물과 건물 어떻게 전파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 같은 층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직원들끼리 바이러스를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이런 세종청사의 구조상 모든 건물들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접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집단 발병이 됐는데요. 예. 어려운 것은 아직까지 원인되는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디선가 또 돌아다니거나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여기는 이제 24, 25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종청사 집단 감염이 비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이 세종청사에 그치지 않고 이들 가운데 확진자 한 명이 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것도 지금 국회가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종청사를 가보시면요. 이게 만들 때부터 좀 미적인 그런 걸 고려해서 뱀 모양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부처가 다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보면 식당들이 또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직원이 한 명이 이제 줌바 댄스 수강생이었다가 이제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직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원래 식당을 그냥 자기가 가는 식당에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이 식당에 맛이 없으면 좀 다른 식당에도 갑니다. 그러면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제 다 이렇게 교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같이 이제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라 다 연결된 건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세종청사가 처음에는 미적인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일관되게 구성을 했는데 과연 이게 1급 보안시설이거든요. 과연 이게 맞겠는가라는 생각도 지금 솔직히 드는 것이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로 교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세종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KTX를 타고 서울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꽤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수시로 이제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국장급들이나 차관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감염된 공무원들이 또 국회에 와서 상시도 대기를 해요. 아시겠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장소가 공간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폐쇄되고 그 안에서 계속 의원들이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국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KTX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연결돼 있어요. 모든 게 지금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국 한 군데에서 일어나면 이게 순식간에 다른 곳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회 대대적으로 방역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좀 국회에 확진자가 드나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회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확진이 되면 최소한의 동선이 언론과 정부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해수부 감염 경로는 지금 역학조사 중이고 전체적인 아마 검사, 전 직원에 대한 어떤 검사 이런 부분들이 접촉자 범위가 조금 넓어서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고 일반인과 공무원 왜 동선 공개가 다르냐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종청사에서 이제 감염된 이후에 이 감염자, 확진 환자들이 어느 곳을 다녔는지를 이제 동선을 파악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인 이 세종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디에 있는 무슨 뭐 가게, 어느 식당, 이제 명칭까지도 정확히 공개를 해서 내가 간 식당인데 라고 하면서 겹치면은 그걸 한번 의심해보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이 선별진료소로 가서 이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알기 어렵게 모호하게 뭐 땡땡 식당, 땡땡 약국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딘지를 알아맞추라는 것이냐 확인하라는 것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확진자들의 어떤 동선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뭐 입장을 좀 밝힌 상태입니다. 신도림동 콜센터 그리고 이 정부 세종종합청사 얘기를 하나하나 해봤는데 이제 좀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요. 바이러스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었던 31년 확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있고 가끔씩 열도 나고 지난주에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증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경증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감염
쭉쭉 퍼져나갔던 30일 환자, 논란의 30일 환자가 신 교수님, 아직 2월 18일 날 확진이 됐는데 여전히 증상이 있고 양성 판정이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충분히 감염병 입장에서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환자가 18일에 확진돼서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기침, 가래, 발열 증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30여 확진자 워낙에 많은 이슈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도 신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만큼 환자의 나이가 61세 여성이거든요. 고령에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염병 증상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됐거나 혹은 다시 잦아들었다가 재활성되고 이런 것과 30일 환자는 그 케이스가 다르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람들의 면역력에 따라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큰 이상 소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면 예. 이 감염 우려도 있는 겁니까? 전파 우려 네, 대해서 예. 말씀.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초기에 보통 그 전파의 우려가 높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그만큼 바이러스의 양이 충분히 체내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충분히 격리를 하고 치료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상당 시간 치료 경과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주 시장 말처럼 30일 환자의 글쎄요, 차도 좀 음성으로 언제 바뀔지 저희도 좀 그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늘 발병 이후 처음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많아졌습니다. 어제는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격리 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 환자보다는 격리 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확진 환자보다 완치자, 격리 해제자가 더 많았다. 글쎄요, 마음을 놔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산발적 집단 감염 직전의 폭풍 전환지,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부터 워낙에 확진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한 달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확진 이후에 이런 호전되는 환자들이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케어를 해야 되는 환자보다 이렇게 퇴원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치료가 마무리된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의료 자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변 병상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의료진들이 충분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금은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콜센터와 세종청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코로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봤는데 오늘 있었던 코로나 상황, 오늘의 코로나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